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실기입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고 후원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우리 회원분들,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한동훈 윤한 갈등 끝냈습니다. 그리고 명태균의 거짓 선동도 이제 끝이 났네요. 어저께 명태균이가 검찰 소환 끝나고 나서 나오는 것을 보니까 그야말로 완전히 이제 꼬리 내리고 끝난 것 같습니다. 명태균 D를 캐면 전 김무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강혜견 D를 캐면은 이준석이가 있다. 지금 이준석이 보면은 아주 지죽은 듯이 김무성과 이준석이는 지죽은 듯이 지금 조용하죠. 뒤에서 숨어서 명태균 내세웠는데 그야말로 명태균이도 지금 잘못 나섰죠. 결국 명태균이도 김무성이가 명태균이 약점을 잡고 명태균을 지금 뒤에서 조정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명태균도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김무성 졸개 노릇하다가 마지막에 감옥하게 생겼습니다. 결국 명태균이도 지팡이를 짚고 휠체어를 탈 준비를 하는 것이죠. 김무성이는 최종적으로 이준석을 내세워서 강혜경이를 앞세워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타격을 주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정치 선동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김무성이 이렇게 터뜨리는 것은 단순히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MBC와 JTBC가 이거 전체적으로 명태균을 제2의 최순실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결국 김무성이가 명태균을 내세워서 이렇게 거짓 선동을 했는데 실패작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명태균이가 지금 꼬리 내리는 거 보니까 실패작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요. 한동훈이가 오히려 명태균의 거짓 선동 뒤에는 김무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이 거짓 선동을 확정을 하니까 검사를 더 투입해서 지금 총 11명이 지금 검사가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도 바로 꼬리 내리는 것이죠. 자, JTBC하고 지금 MBC는 아직까지도 미련이 남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안 들어가고 용산으로 옮긴 것도 마치 명태균이가 그렇게 얘기해서 옮긴 것처럼 지금 계속 거짓 선동입니다. 전부 거짓 선동을 해도 지금 그것이 먹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명태균에 내서서 거짓 선동을 한 것이 먹혀야지 청와대 들어가지 않고 용산에 옮긴 것도 마치 명태균이가 시킨 것처럼 그렇게 이것이 먹힐 텐데 지금은 아무리 지금 거짓 선동을 하려고 해도 먹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결국 MBC, JTBC가 나서서 아무리 거짓 선동을 하더라도 안 먹히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약속 대련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이 좌파들의 거짓 선동을 막아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김무성 마지막 반격은 실패했네요. 명태균 거짓 선동은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좌파들의 거짓 선동보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약속 대련을 통해서 국민의힘 내분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의 시선을 뺏어오는 데 성공했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약속 대련은 그야말로 하늘의 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무성, 명태균 제2의 최순실화 했죠. 내세워서 거짓 선동을 했는데 여기에 MBC와 JTBC가 적극 나섰는데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 대련으로 갈등을 통해서 언론을 오히려 국민의힘으로 끌어왔죠. 결국 거짓 선동을 잘 막아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뒤에서 가만히 이틀 동안 지켜보니까 어때요? 결국 국민들도 그렇게 선동이 되지 않구나라고 생각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반응을 내놓는 것이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들어줬다. 그리고 사과까지 했으니까 실천이 중요하다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약속 대련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좌파들의 거짓 선동이 그냥 저절로 없어지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실질적으로 사과는 어떤 사과를 했습니까? 좌파들이 원하는 사과를 하지 않았고요. 그냥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두루뭉실 사과를 해버렸습니다. 김무성이 바랬던 것이 뭡니까? 좌파 언론들이 바랬던 것이 뭡니까?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참여했다.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영선 공천에 개입했다. 이 두 가지를 사과를 받으면은 사과는 곧 뭡니까? 인정이니까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어떤 사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약속 대련, 한동훈 대표가 사과하라 그러니까 이 좌파 언론들은 혹시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좌파들이 쳐놓은 그 덫에 걸릴까 해서 잔뜩 기대하고 실질적으로 했는데 트럼프식으로 좌파 언론들의
그냥 거짓 선동을 막아내버렸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그야말로 약속 대련을 통해서 이 김무성이가 내세운 명태균의 거짓 선동을 완벽하게 막아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에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이 좌파 언론들이 계속 선동을 해서 마치 김건희 여사가 대외 활동을 한 것처럼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는 대외 활동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알기에는 좌파 언론들이 선동을 하니까 그야말로 김건희 여사가 계속 대외 활동을 하고 엄청나게 무엇을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것이 없었습니다. 좌파 언론들이 거짓 선동만 했죠. 우리 국민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이 언론들이 선동이 되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두루뭉실 사과로 모두 끝내버렸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약속 대련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해명할 기회를 줬던 것이고요. 결국 한동훈이가 그 네 가지 요구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약속 대련을 통해서 한동훈이가 그것을 요구한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화답을 해서 모두 요구 하나를 들어줬다. 이렇게 해서 결국 김건희 여사에 대한 좌파 언론들의 거짓 선동은 그야말로 모두 불을 끄고 말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 대련으로 갈등을 통해서 언론의 시선 집중을 오히려 국민의힘 갈등으로 몰아왔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그 약속 대련을 끝내므로 인해서 이 모든 좌파 언론들의 거짓 선동도 모두 끝내버렸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명태균의 검찰 소환 조사가 이제 어제 있었는데 결국 거짓 선동이기 때문에 뭐가 있는 것처럼 핸드폰을 모서에 4개다 묻어놨다. 뭐 이렇게 거짓 선동만 계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검찰 조사 끝내고 나서 어땠습니까? 그 모든 것이 끝나고 자기는 폭로한 것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결국 이 토마토 언론 그리고 강혜경만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거짓 선동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거짓 선동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 이미 지팡이를 짚고 가지 않습니까? 명태균도 이미 자기가 감옥에 가는 것, 김무성이한테 당했다는 것을 알죠. 결국 거짓 선동은 실패로 끝났다. 명태균이 8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추가 폭로는 없다. 뭐 할 게 없으니까요. 거짓 선동이었으니까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결국 강혜경과 명태균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싸우면서 거짓인 것이 이제 오히려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명태균과 강혜경이가 싸우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공격을 해왔죠, 실질적으로.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싸우면서 서로가 감옥에 안 가겠다고 싸우게 될 것입니다. 자, 강혜경은 전 이준석이가 내세웠지 않나 그런 의심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김무성과 이준석은 지죽은듯 조용하고 있죠.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김무성은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봅니다. 그러나 지금 손보기에는 김무성 세력이 너무나 큽니다. 이 김무성은 이 조중동이라는 언론을 뒤에 백그라운드로 놓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기 때문에 김무성이를 함부로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김무성이는 반드시 손을 볼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손 못 보면은 한동훈 정부에서도 반드시 김무성은 손을 봐야 됩니다. 김무성과 박지원만 손보면은 대한민국 정치는 제대로 돌아갑니다. 이재명도 지금 자기 살겠다고 그야말로 이재명도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지금 사실은 뒤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할 수 없이 올렸습니다. 3번째로 올렸는데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올리는 그 내용을 보면은 어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명분을 오히려 더 얹어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 통과할 때도 보면은 정청래 보십시오. 그냥 조용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모든 것을 항의를 하더라도 정청래는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웃으면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명분까지 얹었다는 얘기죠. 정청래도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세력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도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문재인 세력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를 유도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더 복잡하게 더 추가해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이미 행사하시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을 합리화를 시켜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이렇게 세 번째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올리느냐. 결국은 문재인 세력들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리는 것입니다. 호남 세력들이 민주당에는 훨씬 더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장애 집회를 민주당은 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역시 호남 세력들한테 떠밀려서 민주당도 장애 집회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시민단체하고는 연대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재명이가 그야말로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고 끌어내리기 위해서라면은 시민연대와 함께 연대를 하죠. 시민단체와 함께 연대하지 않고 장애 집회를 민주당 홀로 하겠다는 얘기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장애 집회를 하긴 하되 윤석열 대통령한테 압박을 가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임종석이가 이 민노총을 이용해서 윤석열 정부 탄핵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의사단체 임형택도 사실은 뒤에 보면 캐 들어가면 저는 임종석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들이 대정부 투쟁을 지금까지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민주당도 지금 이 호남 세력들, 문재인 세력들한테 눈치 본다라고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지금 가고 있다. 지금 이재명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상당히 지금 압박을 받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재명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보수 언론들도 만나고 그리고 뭐 어제는 법륜 스님입니까? 저는 그 스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스님들이 지금 언론에 비치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스님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다 정치인으로 봅니다. 그 사람들은 스님의 어떤 모습을 하고 정치를 하는 것이죠. 정강훈이도 목사의 탈을 쓰고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목회자 집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를 함부로 비판을 안 하는데 정강훈이는 사실은 목회자가 아니고요. 그냥 정치인입니다. 김무성과 손잡고 김무성 졸개라고 할 수 있죠. 결국은 정강훈이도 이 목사의 탈을 쓰고 그냥 정치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이재명이가 법륜 스님을 만나고 또 보수 원로를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이는 지금 문재인 세력들한테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발버둥을 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도 지금 정치적으로 살아남판을 걷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1심 선거를 앞두고 한동훈의 어떤 그런 압박을 옥죄고 있는 것이고 또 뒤로는 보이지 않게 문재인 세력들이 이재명을 옥죄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재명도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 눈치도 봐야 되고 저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런 입장이 지금 친노 이재명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살아남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에게 무릎을 꿇고 업소 전략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심 선고가 지금 15일, 25일 날 나죠. 선거법 위반 혐의, 위정교사 혐의 이것은 그야말로 언론 이슈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재인 세력들도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되죠. 또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을 압박해서 그야말로 이 좌파들의 거짓 선동을 막아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이는 양쪽에서 협공을 받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호남 세력들도 이것을 반드시 이슈화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재명만 민주당에서 대표 자리에서 끌어내리면은 문재인 세력들이 민주당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정강훈이가 저렇게 장애 집회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이 한동훈 대표만 국민의힘에서 끌어내리면은 이 홍준표 배신자 세력들이 국민의힘을 장악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배신자 세력들이 국민의힘을 차지하려고 지금 거짓 선동하는 것이나 민주당에서 호남 세력들이 이재명을 끌어내리고 민주당을 장악하려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결국 정적 제거가 정치의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정적은 항상 자기 당 내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아마 둘 다 실패할 것입니다. 이재명도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재명도 하늘이 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명도 민주당에서 반드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목줄만 잡고 있으면 차기 총선, 차기 대선 모두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이는 민주당에서 살려놔야 돼요. 만약에 이재명이가 끌어내리고 문재인 세력, 호남 세력이 민주당을 장악하게 되면 정말 어렵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을 다루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을 민주당이 앉혀놔야만이 이재명을 목줄을 잡고 있는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결국 문재인 세력들은 이재명만 끌어내리면은 민주당을 장악해서 윤석열 정부를 이렇게 끌어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이는 민주당에서 무조건 살려놔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결국은 또 최종적으로 보너스 기쁜 소식입니다. 임현택 탄핵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의대생 단체에서도 임현택이는 반드시 탄핵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네요. 저들이 탄핵 좋아하다 이제 임현택이 그야말로 임종석이가 내세운 임현택이 대정부 투쟁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은 결국 임현택만 탄핵시키고 나면은 이 의료개혁 개혁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이미 하늘에 정해놓은 시간표고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는 하늘이 택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 악한 세력, 문재인과 호남 세력은 그야말로 심판대에 올려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요. 트럼프가 돌아왔다는 것은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재인 호남 세력들이 퇴조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트럼프가 돌아옴으로 인해서 어땠습니까? 대한민국 경제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가 통화하고 나서 조선업계가 이미 호황을 누리겠다는 그런 예측을 했죠. 결국 우리나라 경제는 이제 호황을 누리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일은 이제 없습니다. 왜냐? 트럼프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예측한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요. 좌파 세력들의 심판의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우파 국민들은 환하게 웃을 날만 기다리시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